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데 뭔가가 자신을 부른다든지, 아무도 없는데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든지, 이런 경우 환청이 들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혼자 경험하면 환청이겠거니 하겠는데, 이게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붕식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식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식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확히 2007년이고요. 여름이었어요. 같이 낚시하는 선배하고 충주에 있는 꼴이라는 곳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같이 간 선배는 그 뒤로 낚시를 완전히 접게 된 사연이기도 한데요. 그때 둘이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낚시에 한창 재미를 뒀을 때라 충주댐이라든지 충주 골들이라든지 여기저기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할 때였거든요. 그 경험을 한 그날은 날도 덥고 하니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고, 시원한 골짜기 바람에 숨내음 물내음 맡으면서, 그리고 사람들 없는 곳이 손도 덜 타고 물고기도 많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 한적한 골짜기 안쪽을 찾게 됐어요. 물론 거긴 낚시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거긴 앞쪽 말고 옆쪽으로도 골이 나 있었고요. 그 골이 물이 엄청 맑고 물속에 수물나무도 많은데, 물이 너무 맑아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 물고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잉어에 하여튼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물가 싶더라고요. 물이 너무 맑아서. 그래서 제가 괜찮겠냐고, 다른 데가 낫지 않겠냐고. 그런데 선배는 힘들다고 그냥 자리 잡고 거기서 하자고. 선배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햇살도 잘 들고 다른 건 나쁠 게 없었거든요. 전 썩 내키진 않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 접고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됐죠. 1인 낚시 텐트를 치는데 선배가 엄청 좋다면서 감탄에 감탄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서 선배 자리를 봤는데, 낚시 텐트 하나가 딱 들어갈 크기로 거기에 안쪽으로 땅이 파져 있대요. 텐트를 칠 때 일부러 땅을 파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게 땅이 파져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대편성하기도 좋고 포인트가 좋아 보여요. 선배도 굉장히 좋아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다 자정 좀 지나서였는데 입질이 전혀 없더라고요. 선배는 투덜거리면서 제 말 들을 걸 그랬다고,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한 번 없냐고. 그런데 낚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잘 들어오면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잘 들어오다가도 조금만 뜸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 선배가 딱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같이 다니면 좀 피곤한 스타일. 그런데 사람 좋고 저도 밤낚시만 가능한 상황이라 주변에 같이 다닐 사람은 그 선배뿐이고, 그땐 그래서 같이 다닌 건데 어쨌든 좀 피곤한 스타일. 그런데 그날은 그 선배 말처럼 자리 잡고 자정이 넘도록 진짜 입질 한 번이 없더라고요. 선배는 에라 모르겠다 이 버전으로 잠이나 잘난다 모드.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 고는 소리. 그리고 고라니도 울어 제끼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뭐. 슬슬 짜증이 올라와서 낚시 안 하냐고 깨워야겠다 싶은데 그때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녀석이 찌를 아주 멋있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찌 올림을 보다가 이때다 싶어서 채르는데, 그때 찌 주변으로 야광공, 얌체공 그거 있죠. 동그랗고 바닥에 던지면 대차게 튀어오르는 거. 밤에 야광으로 된 그걸 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살짝 연한 녹색으로 빛이 나잖아요. 반짝거리지는 않고. 그런 색으로 빛나는 게, 그런 거 대개가 찌보다 좀 더 뒤쪽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그거 보면서 뭐지 하면서도 철건체하니까 낚싯대를 손으로 딱 잡는 그 순간 뒤에서 여자 오는 목소리가 들려요. 아주 리얼하게. 진짜 무슨 원통한 일이 있는지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울음소리. 와, 이거 귀신이다. 전 그때 저도 모르게 그 귀신이라고 그냥 놀라고 뭐고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는 선배한테 달려가는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선배를 깨워야 할 것 같아서 서로 대를 펴니까 좀 떨어져서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막 형형 하면서 달려가는데 어디 가요? 이 소린 계속 들리고 그리고 누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서 물 쪽으로 굴러서 빠질 뻔했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선배는 일어나지 않고 여튼 미친 듯이 그렇게 소리치고 달려서 선배 텐트에 도착해서 흔들어서 깨우려고 선배를 잡으려는데 그때 선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움직이고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절 보고 살짝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도 주변을 또 빠르게 두리번거리고 말은 제게 하는데 시선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 그런 선배한테 제가 경험한 거 막 빠르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제야 선배가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빨리 나가자고 어쩌고 저쩌고 없이 빨리 나가자고 그 말 하자마자 자리를 급하게 정리하더라고요. 저보고도 뭐하냐고 빨리 정리하라고. 그래서 저도 자리로 가서 빠르게 대충 정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짐 다 때려 넣듯이 집어넣고 어떻게 또 둘이 동시에 정리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랑 전 짐들 짊어지고 손에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급하게 나오는데 뒤에서 가지마 가지마 미치겠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못하겠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숨이 차오르는데 진짜 죽어라 걸었어요. 선배도 점점 더 빠르게 걷기 시작하는데 그냥 얼핏 보면 달리는 것까진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속도로 아주 빠르게 걸었어요. 저도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으니까 누가 보면 달리는 걸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짐작했죠. 선배도 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다. 지금 소리가 분명 들리는 거다. 지금 이 소리 이거 내 귀에만 들리는 환청이 아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선배도 들리는 거냐고 선배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냥 심장이랑 폐가 터질 것 같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이를 악물고는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느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죽어라 빠르게 걸어서 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차를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때도 가지마 가지마 이런 소리가 차를 따라오는 것처럼 뒤에서 들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운전하던 선배가 욕을 막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들리냐고 가지마 가지마 하는 소리.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 소리 저한테만 들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들린다고 선배도 들리는 거냐고 그때 처음으로 들린다는 말을 했어요. 선배는 그 말을 듣더니 인상은 있는 대로 쓰면서 또 막 십도하게 팔을 외치고 그때 차가 승합차였거든요. 차종은 제가 모르는데 선배가 보수공사 그런 일을 해서 차가 좀 컸어요. 그거 개조해서 운전석 뒤엔 장비랑 그런 거 넣게 만든 차였는데 기어도 수동이고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기어가 잘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하고 입으로 십도하기 팔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그냥 기어 바꾸는 거 포기했는지 기어 스틱엔 손도 대지 않고 저단 기어로 그리고 그 곡이 넘어오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한참을 저단 기어 상태로 달려서 거기에서 더 멀찌감치 나와서 차를 세웠거든요. 그때 서로를 보는데 저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온몸에 땀이. 그런데 그때 선배가 그래요. 너 아까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꿈을 꿨는데 그게 꿈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여자라는 것만 알 것 같은 온몸이 다 썩어서 냄새도 지독한 그런 여자가 자기 자리가 그렇게 좋냐면서 놀러왔냐면서 좋으면 같이 있자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더래요. 그런 와중에 잠에서 깼는데
그때도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옆에 와 있고 저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오는데도 가지마 가지마 이러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데 주변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랑 그 선배랑 낚시 아예 접고 식구들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심각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둘이 같이 경험했다니까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 선배의 말 듣고 거의 반 비웃듯이, 제가 봐도 선배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진짜 얄밉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선배하고 그때 싸움도 날 뻔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집 앞에 바로 강인 곳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밤낚시 못하는 건 물론 낚시를 접은 지도 꽤 됐었는데요. 그때 슬쩍 낮에 대 좀 들여볼까 하고 나갔다가 동네 조사님들을 꽤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제야 그냥 안전한 집 앞에서 밤낚시까지 하게 됐는데, 밤에 낚시하다 생긴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죠. 선배랑 경험한 거. 그런데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묘자리에서 잤네. 묘 파는 자리. 거 주인이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야, 너도 언제 한번 그러지 않았냐? 낚시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님들 말이 파낸 묘자리에 자리 잡고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가 더 편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혼자 독조를 하는데 귀에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오래오래 놀다가 이런 비슷한 말.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땐 그 사람도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질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떠야겠다 하는데 가지마 가지마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왜 거기 고개 넘어 거기 아니야 그러는데, 그 말 들을 때 진짜 아찔한 거죠. 저랑 선배가 그 경험을 한 그 고개 넘어 꼴 거기였던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낚시하는 사람들 중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랑, 거기를 어떤 사람들은 가지마 고개 넘어 귀신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지마 고개 또는 귀신골이라고도 한다는 걸요. 어지간히 담력이 강하다는 사람들도 독조는 꺼리는 곳인데, 그때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랑 선배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밤낚시를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그곳에서 가장 좋다는 묘자리 파낸 그 자리에서 말이죠. 봉식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귀신골은 어느 지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낚시하는 사람들 말도 그렇고 제보 사연도 그렇고 귀신골 얘기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혼자 경험한 거라면 그냥 심리적인 이유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둘이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낚시꾼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숨어 있다가 낚시꾼들이 왔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보단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이 그런다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붕식이님과 선배가 경험했다는 그 가지마 고개 넘어 귀신골, 거긴 정말 마주치면 소름 돋을 그런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